자,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청동, 다 뭐, 이게 로마 역사가 어떻게 청동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무역상으로 먼저 사들이냐. 자, 이거예요. 자, 로마까지 한번 싹 밀고 갈게요. 자, 청동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스파르타가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스 반 쪽에. 그러니까 스파르타 먼저 하고, 나중에 어떻게 부랴부랴 다른 이제 부족들이 받아들여요. 얘네들 그걸 기반해서 정복 사업을 해요. 근데 많이 못 가, 부랴부랴 해가. 그래가지고 도시국가로밖에 발발을 못해요. 자, 이게 도시국가 사회의 특징이 이게 뭐냐, 그리스 예전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스파르타를 보면 그게 정확해요. 다 스파르타처럼 비슷하게 돼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급화가 이제 나눠져요. 신분인 제도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생겨요. 청동기가 들어가면서 정복 사업이 일어나고 신분 제도가 생겨요. 자, 스파르타는 예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스파르타는 어떻게 되냐? 딱 두 개의 신분을 정확히 나눠요. 크게 두 개의 신분. 크게 두 개의 신분. 자, 신분 하나는 뭐예요? 자, 스파르타 교육 받았죠. 예전에 역사 세계사때 배웠죠. 스파르타는 크게 두 개의 신분을 가져요. 자, 지배자층인 스파르타, 피지배자층인 농노. 그 중간은 없나요? 중간 없어요. 중간에 농노가 뭐냐? 농노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냐면 노예와 소장농의 좀 중간 정도. 노예도 아니고 소장농도 아니야. 자, 소장농은 뭔지 아시죠? 남의 땅 갖다가 이렇게 붙여먹고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하죠. 자, 이게 보면 소장농은 아닌데 그렇다고 노예도 아니야. 그 어정쩡한 중간 정도가 되는 게 어떻게 농노예. 노예도 아니고 소장농도 아닌 게 농노예. 자, 이게 누구예요? 피지배 계층 사람들. 자, 농노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목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키워서. 얘네들 농노야. 양이나 유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키워서 고기나 이런 양털 같은 거나 이런 거 갖다 어떻게 돼요? 바쳐요. 누구인? 지배자층인 스파르타 부족한테. 스파르타 계급한테. 자, 스파르타 계급이 누구예요?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 부족이 어떻게 해요? 정복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부족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전체 이 부족 자체가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부족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귀족 시민 귀족화가 돼요. 이걸 시민 귀족화라고 해요. 귀족이면 귀족이고 시민이면 시민이지. 시민 귀족화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귀족이 호족이에요. 어르신 때. 자, 양반도 호족에서 다 내려온 거죠. 그죠? 자, 호족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지도자층으로 있던 사람이 호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족이죠. 그죠? 어느 부족에서 부족장 집안이 나중에 거기 귀족 집안에서 그 지역의 호우 세력이 되면 그 지역의 어떻게 해요? 지배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귀족이에요. 이게 고려시대 때 이걸 호족이라고 하죠. 동양은 보통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 쪽은 어떻게 해요? 한 부족 전체가 여러 부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어떻게 해요? 농노로서. 그리고 이 부족 자체는 다 어떻게 해요? 귀족이 돼요. 자, 귀족이 되면 특징이 뭐예요? 노동을 안 해도 돼. 노동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어떻게 돼요? 호의호식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호의호식 하는 게 귀족이죠. 그래서 노동을 안 해. 농사도 안 짓고 유목도 안 해. 스파르타 애들은. 뭐요? 맨날 군사훈련만 받죠. 군사훈련 받고 놀아, 맨날. 군사훈련만 받잖아요. 자, 이 스파르타라는 이 부족 전체가 귀족화가 돼.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가 시민이야. 근데 시민 전체가 이 부족 시민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귀족화가 돼. 이제 시가 뭐냐? 도시할 때 시예요. 시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도시의 백성. 이 스파르타의 도시는 뭐예요? 지배자층 부족들이 밀집적으로 사는 곳이 도시예요. 스파르타 도시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 그럼 얘네들은 뭐 하나요?
자, 농사도 안 져요. 유목도 안 해요. 먹을 거 어디서 나나요? 농노로부터 어떻게 해요? 식민 부족인 농노로부터 어떻게 해요? 와요. 자, 이게 식민지, 유럽의 식민지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보통 다른 데 같으면 정복을 해서 국민으로 만들어요. 자, 소아시아 같은 데는 이게 좀 다르게 말해요. 거기는 노예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왕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민 계급이라는 거. 이제 소아시아 있죠. 완전 틀리죠. 근데 이때 그리스 쪽은 어떻게 해요? 시민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 자체가 계급이에요. 자, 이게 스파르타, 그 로마의 시민 사회가 스파르타로부터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파르타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부터 어떻게 돼요? 정복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부랴부랴 해가지고 어떻게 약 2300년 전에 어떻게 돼요? 도시국가가 탄생을 해요. 이걸 도시국가라고 하죠. 이걸 부족국가라고 하는데, 부족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 다 몰려 살아. 누가요? 귀족들이. 귀족화된 귀족화된 시민들이 모여 살아요. 정복한 부족의 시민들이 모여 살아. 이게 도시죠. 얘네들을 뭐라고요? 시민특권층이라고. 다른 용어를 쓰자면 시민특권층이라고. 자, 이 계급이 왜 탄생하냐? 스파르타 보면 똑같아요. 스파르타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해. 다른 그리스 쪽에서. 자, 스파르타에서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해서 스파르타 부족이 어떻게 해요? 다 시민 계급으로 상승을 하고, 나머지 피지배자층은 농노로 다 하락을 해요. 그럼 어때? 스파르타는 노동을 안 해도 돼요. 왜? 농노들이 알아서 농사 짓고 저기 양쳐가지고 어떻게 고기와 밀 같은 식량을 갖다가 어떻게 도시에다 놔요. 스파르타 그 시민 계급들이 계급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다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 사회의 시민 계급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어떻게 정확히 시민이라는 계급과 농노라는 계급 정확히 나눠 있어요. 자, 이게 그대로 로마로 이 스파르타 시스템이 돼요. 자, 어떻게 가냐? 자, 예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렇게 만드니까 그리스 반도 전역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 부족들도 어떻게 해요? 먼저 받아들여서 정복 싸움 하는 애들, 스파르타를 똑같이 흉내를 내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파르타도 좀 근데 어떻게 돼요? 스파르타는 많은 영토와 많은 농노를 거느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에 반해서 많은 영토와 농노를 못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도 똑같은 시민이 아니에요. 스파르타 쪽 시민하고 아폴레나 몇 개 도시가 있잖아. 여기는 어떻게 쪼면해. 농노가 있긴 있는데 별로 없고. 그러니까 농노라 하기도 애매해요. 스파르타는 확실히 밟아가지고 너희들 농노야 하고 딱 정확히 했는데 애매해. 약간 각 부족 도시 국가마다 다 틀려요. 그게 좀 계급 사이가 다 애매해. 그걸 확실히 만든 게 어떻게요?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를 어중중히 따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정복한 그 지역도 많고 그 부족민도 많지 않고, 그 정복한 부족민들의 반발도 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지배층 애들이, 시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노동을 안고 먹고는 사는데 노동은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부터 특권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국가의 시민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 다른 데 지역에 있는 농지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농노, 피지배자. 농노는 아닌데 약간 소장농 비슷하게 살아. 이제 세금을 받죠. 소장농은 아니고 일반 피전복지인데 세금을 받죠. 이제 세금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아요. 아폴로 시민 얘네들이. 자, 이게 완전 스파르타가 완전 틀리죠. 자, 이게 각 도시국가의 상황이 틀려요. 자, 이 시스템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태리 반도도 그게 그대로 가요.
이태리 반도도 이거를 보고 어떻게 먼저 총동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보통 해안가에 있는 도시 그 도시 부족들이 아까 저기 부족들이 있어. 해안가에 있는 저기 항구를 갖고 있는 부족들이 있어. 얘네들이 먼저 그걸 받아들여. 너무 당연하죠. 성동을 먼저 받아들여서 내륙으로 확장을 해서 이게. 자, 그 당시에 이태리 반도에서 제일 큰 저기 그게 도시국가가 어떻게 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즈죠. 트로이에요. 트로이 뭐뭐 할 때 트로이. 뭐 트로이를 갖다가 제 공격을 갔나요? 역사가 좀 개판인데 아직 김덕수는 이게 트로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로마가 나중에 이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자, 역사를 갖다 왜곡을 해요. 자, 로마의 수도가 이태리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이게 트로이 쪽으로 해서 망한 애들이 내리고 돌아서 저기 로마의 건국 신화가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떡거머리 같은 남자 애들이 어떻게 어느 부족의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남자밖에 없어. 이게 로마 건국 신화가를 잘 보시면 이래. 어떤 남자 애들이 떡거머리 총각 같은 남자 애들이 어떨까요? 어느 부족에 가서 여자 애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애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얘들을 치려고 아버지하고 형제들 갔는데 그 딸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저기 서방님들 죽이면 안 돼요 안 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로마가 탄생했던 게 이게 로마 건국 신화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그때 그 남자들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트로이 전쟁에서 도망나온 트로이 애들이에요. 군인 애들이에요. 이제 여자는 다 노예로 잡혀갔어. 트로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랴부랴 그 당시에 이제 몽골하고 똑같대.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 그래서 그 당시에 트로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내륙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저기 부족 비슷하게 남자밖에 없어. 여자가 필요하다 자식도 낳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부족에 어떻게 여자 애들과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기 해가지고 애도 낳고 하는데 막 해준 거야. 근데 나중에 거기 아버지하고 이제 저기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딸 자기 저기 동생 여동생과 저기 그 딸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딸들이 와가지고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우리 서방님 저기 죽이면 안 돼요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저기 이제 저 무화 돼가지고 이제 저기 탄생한 게 로마 건국 신화예요. 이게 트로이에서 도망온 애들.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정복 전쟁을 했나요? 자, 걔네들이 정복 전쟁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로마의 건국 신화예요. 이게 트로이에 도망 나온 군인 애들이야. 젊은 군인 애들이. 얘네들이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얘네들의 뒤에 역사를 보면 잘 보세요. 얘네들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뒤에 정복 사업을 했다는 뭐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알렉산더 이제 나중에 트로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태리에서 트로이 쪽으로 공격을 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그리스 쪽에 어떻게 이게 이제 연맹 국가라고 그래. 그 당시에 연맹 국가로 탄생을 했었대요. 그리스 반도가 어떻게 연맹 국가로 탄생을 해요. 연맹 국가가 그 당시에 어떻게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게 무역항 때문에 큰 것도 있고 나중에는 그리스 반도를 먹기 위해서 마치 옛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반도를 이게 쳐들어오듯이 어때요? 그리스에서 그다음 그 소아시아에서 쳐들어온 사건으로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 또 소아시아 대국 애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우리 꼼짝을 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맹 국가로 탄생해요. 연맹을 합의를 해서 한 국가로 만든 게 연맹 국가. 예. 잘 보세요. 자, 소아시아에서 들어오니까 우리들끼리 따로따로 놀고 하니까 어떻게 쟤네들 못 막아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 그리스 반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혈맹을 맺고
처음에 연맹 계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연맹을 맺고 피를 섞어요. 이쪽도 간에 혈맹을 하고 나중에 연맹 국가가 돼요. 자, 연맹 국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태리로 정복 사업을 가요. 마치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정복 사업을 오듯이 바다 건너서 어때서 그리스에서 어떻게 해서 아니 저기 소아시아가 세 갔다가 뒤져. 그러니까 제일 약한 애들부터 정복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자, 역사가 날조를 해요. 왜 그렇게 날조를 했어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저기 그리스 건국 신화가 이렇게 돼요. 로마의 건국은 로마란 나라를 누가 세웠냐? 알렉산더가 세웠어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누구야? 알렉산더예요. 근데 역사는 안 그런데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도망한 페니키아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요. 로마 제국을 갖다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페니키아 출신의 얘네들이 나중에 이태리를 직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로마를 갖다가 삼켜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수도가 그리스 쪽에 있었던 거야. 아폴로인가?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있는 거야. 원래 그게 로마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 자, 아폴로 신전 그런 거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노예가 많아야 돼. 어마어마한 노예가 많아야 그런 고대사에 그걸 지을 수가 있어. 엄청난 정복 사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알렉산더 제국으로 알고 있어요. 알렉산더 제국으로 했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누가? 예전에 그 페니키아 출신의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중앙으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네 조상은 페니키아래. 트로이 출신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얘네들이 이름이 로마예요. 이쪽 부족 이름인가? 부족 이름이 로마야.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미 이쪽은 복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골때래 이게. 이 알렉산더 이게 역사를 좀 왜곡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듣고 역사의 퍼즐을 다시 조아보면 역사가 이게 왜곡됐다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수고할까?